네, 조직 스토킹. 저도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데요.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으면 또라이 이 새끼 정신병자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기술도 막 발전하고 아 이게 사람들이 정보랑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힘든 게 아는 것도 아니고 더 쉽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 들어 조직 스토킹 피해자도 많아진 것 같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요즘 정부가 아니면 뭐 어떤 각 나라 정부마다 다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면은 여긴 네이버 지식인인데 이건 뭐 일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 이분 조직 스토킹 물건 절도 2025년 4월 달에 올리셨네요. 조직 스토킹 피해자고 지속적인 감시와 소음 폭행. 이게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된 거거든요. 지속적인 감시와 소음 폭행. 이건 진짜 무조건 합니다. 피해자분들 다 아시죠? 감시는 진짜 24시간 계속 하고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저도 한 20년, 최소 20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제가 30은 넘었고요. 제가 뭐 인지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 근데 사실 인지 확신을 가지기 전부터 이제 돌이켜 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짐작한 건 최소 20년이고, 제가 그때 겪었던 게 감시와 성폭행뿐만 아니라 무슨 지인들을 다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피해자라서 모르지만 전부 다 매수돼가지고 막 이상한 저를 괴롭힐 만한 그런 말하고 언행과 행동들 그런 걸 자꾸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무슨 헬스장에서 목욕 바구니를 훔쳐갔다네요. 이런 짓거리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 때 이제 한 번은 심할 때는 이제 기숙사 밖을 잠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뭐 한두 시간 있다 돌아왔는데 기숙사 문도 열려 있고 창문도 열려 있고 불도 다 켜져 있더라고요. 낮에 나갔다가 낮에 돌아왔는데 낮에 제가 불 켤 일이 없잖아요. 잊어먹고 그럴 나갈 일도 없는데 문도 정확히 잠갔고 창문도 다 닫고 나가는데 전부 다 열려 있고 전부 다 켜져 있고 이게 정말 대놓고 그래요. 네, 심할 땐 대놓고 하고 뭐 대부분은 이제 좀 애매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조직 스토킹 당하시진 않는데 이런 게 있냐고 궁금해서 올리신 분이네요. 주변 지인이 자기가 응대하는 손님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에서 사는 분이신가 봐요. 뭐 이 글 올리신 분 5월 달에 2025년 5월 달에
얼마 되지 오늘인가? 잠깐만. 아, 엊그제. 오늘 18일이니까 엊그제 올리셨구나. 아, 이분 혹시 보시면 이게 전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에 살지만 해외 체류를 오래 한 기간이 있어요. 예, 뭐 저는 예, 해외에서도 어딜 가든 똑같이 방법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당하는 거랑 해외에서 당하는 거 좀 달라요. 이게 어쨌든 전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겪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도 유튜브에 치시면은 갱스터킹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다 나와요. 틱톡에도 나오고 자료가 무수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상으로 남겨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이제 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점도 있지만 똑같, 똑같은 점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경찰차가 자주 보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기도 하고 다른 점들도 좀 조금씩 있습니다. 좀 이게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보자. 이분은 사이버 조직 스토킹 해킹 당하시는 분이고 6년 뭐 이거는 인지하시고 난 후겠죠. 6년 대략 되신 것 같고 이사도 2번 가셨고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만 계셨던 분들 보시면은 이사를 많이 가세요. 근데 이거는 이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이사를 해외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다른 게 아마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빈번하게 하냐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어떤 데는 좀 덜한 곳이 있어요. 빈번하지 않고 가끔씩 하는 해외 그런 데 가봤고요. 어떤 데는 이제 한국보다 더 심하게 빈번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아 미친 사이코들입니다. 이게 진짜 안 당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해킹하죠. 핸드폰도 해킹하죠. 이게 핸드폰을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얘들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정신병자로 몰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얘네들이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가 안 돼서 이 기술을 지들만 갖고 비밀적으로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이제 조직 스토킹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분도 시달리고 있다잖아요. 이거 시달린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정말 괴롭다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괴로웠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지만 아 일단은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피해자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보통 못 하실 거지만 저는 피해자인데도 일단 제가 피해자면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쏟아붓는 인건비와 이제 조스들 다 고용하는 거 아시죠? 조직 스토킹 이게 가담하는 가해자들을 고용을 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전부 다 가해자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뭐 업무 보러 어디 가도 가해자들 거기 깔렸고요. 그러니까 업무 보러 가도 만약에 은행을 간다. 그러면 은행 거기 상담원을 또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놔.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그 파트타임 아니더라도 무조건 매수해. 그리고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내용을 모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게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알 수 있게끔, 예. 혹시 조직 스토킹 안 당하시는 분들, 피해자가 알 수 있게끔 나중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당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피해자가 알게끔 괴롭힙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코인텔프로라고 옛날에 FBI가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한 그런 심리 작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죽일 사람을 타겟을 정해요. 그러면 FBI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가서 총을 쏘거나 뭐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안에서 사람 심리를 건드려서 이제 속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셀프 디스트럭트 할 수 있게끔, 예, 이런 고차원적인 심리전을 써가지고 사람들 죽게끔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원종 사건 아시죠? 걔도 조직 스토킹 피해자래요. 그래서 이제 최원종 사건도 자기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완전히 믿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니까 너무 알죠. 어떤 기분으로 그걸 사람을 죽였는지. 뭐죠? 물론 이 피해 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최원종한테 이제 살해당하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 최원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적인 심리전을 써가지고 피해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최원정이 뭐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피해자지만 아, 옳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근데 솔직히 심정상으론 죄가 없다고는 하고 해주고 싶어요. 뭐 사람을 죽인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주관적으로 본다면 최원정을 감싸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면 저도 이걸 너무 오래 당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도 얘네들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다 해킹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맨날 24시간 감시하면서 이게 사람 하나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교대로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잠단적 24시간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대로 하는데 이걸 어쨌든 나중에 혹시 지금 피해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랜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이 FBI가 썼던 기술, 옛날에 이게 저 옛날으로 가면 이제 동독에서 나치 경찰들이 실험한 건데, 옛날에 뭐 실험 많이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뭐 사람들 데리고 실험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게 그 중에 하나죠. 조직 스토킹. 이제 피해자들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놈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뭐 완성은 미국에서 했었나? 아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완성된 거를 갖다가 사람들 심리 작전으로 차례차례 죽입니다. 이게 뭐 비밀 경찰, 옛날에 독일에서 비밀 경찰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비밀 경찰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국정원도 연구 안 돼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제가 외국에 가면은 외국에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국정원끼리 나라가 다 연결돼서 이걸 넘기는 건가? 아니면 비밀 경찰들이 국정원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비밀 경찰들끼리 각 나라마다 연결이 돼서 이게 정보를 넘겨서 이 사람을 또 거기서 괴롭혀라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분 어쨌든 6년 당했고 이사도 갔고 같은 방식으로 이사 가도 스토킹 및 집안 내 모든 전자기를 해킹을 한대요. 네, 이거 다들 아시죠? 전자기기는 맨날 해킹해요. 저는 인터넷도 맨날 끊고요. 뭘 하면은 자꾸 인터넷을 끊어요. 뭐 집중하면. 그러다가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되게 하죠, 인터넷을. 빈번합니다. 음, 이분은 신고를 하고, 예, 이것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고를 어떻게 할까? 근데 신고는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냥 정황만 가지고 특히 얘네들이 쓰는 식으로 증거 없이 사람을 심리적으로만 괴롭히려는 거 있잖아요. 해킹도 애매하게 해요. 대놓고 막 그냥 인터넷을 계속 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인터넷 연결 오류가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 들게 할 정도로 애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당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정신병자 또라이 취급하는 거고 저도 그 사람들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 감시를 안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또라이로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신고는 어 제가 이 답변을 하자면 신고는 이제 못해요. 예, 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해봤자 이제 형사처벌을 하려면은 증거가 명확하고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도 뭐 명확하지가 않고 증거 뭐 전자파 만약에 고문을 당하신다. 저도 이제 전자파 고문은 가끔 당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자주 당하는 피해자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대인 관계, 사람들 매수하고 뭐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심지어 가족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원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까지 매수했다고 하는데 최원정이 약간 네 전형적인 조직 스토킹 피해자고요. 이제 신고는 못한다고 봅니다.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형사처벌을 못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예, 그냥 게다가 얘네들이 가해자를 엄청나게 매수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람도 맨날 바뀌어요. 뭐 가끔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 고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보들 PPT 이런 걸로 부족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가해를 할 때 일상적인 면에서 하거든요. 절대 일상에 벗어나는 면에서 가해를 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뭐 항상 피해자 근처에서 뭐 기침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에 나가서 만약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 맨날 경찰차가 보이게 한다던가 한 두세 번 하루에 아니면 네다섯 번 이거 일상적이잖아요. 경찰이 지나다니는 거는 그거는 그런 증거를 모아봤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아니면은 이제 전자파 고문을 당하신다. 그러면 옆집이나 뭐 주변집에서 설치를 하고 기계를 갖다가 고문을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엄청 멀리서는 아마 제 생각 전자파 고문을 못 할 거예요. 뭐 해봤자 아 1km는 될까요? 뭐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좀 불리한데 만약에 전자파 고문을 당하면 옆집에서 아마 한 거라 가정하면 옆집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쉽지가 않죠. 왜냐면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행동을.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계시고 그러네요. 네.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찾아가면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혹시 이분 지금 영상 보시면 뭐 안 볼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이런 뭐 이런 비슷한 분들 계시면은 형사고소 못해요. 이거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게 해결 방법을 다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결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소는 절대 못합니다. 하셔도 되는데 한번 증거를 모아서 나름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엔 안 돼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되지가 않습니다. 경찰들도 증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경찰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뭐 재판을 한다고 해도 뭐 증거 없으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게 그거예요. 어, 이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요. 심리적으로 괴롭혀서 속에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끔, 뭐 최원정처럼 누구를 죽여버리든 아니면 뭐 다른 피해자 자살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든. 지금 얘네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FBI가 옛날에 썼던 코인텔프로라고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분들 블로그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같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